안녕하세요. 메가트렌드를 공부하는 미스터 팍입니다. 지난 2월 16일 구글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기존 크롬 등 웹사이트를 넘어 안드로이드 OS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애플의 ATT 정책 도입에 이어 또 다른 스마트폰 OS의 한 축인 구글마저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정책을 바꾸며 디지털 광고 업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 이면에 숨겨진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미스터팍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2018년 전 세계 3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에서 5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는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규 GDPR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발맞춰 애플은 2017년 6월에 자사의 웹사이트인 사파리에 저장되는 쿠키를 서드파티로부터 차단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1월 구글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를 자사의 웹사이트인 크롬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2월 16일 구글의 앤서니 차베스 부사장은 건강한 앱 생태계를 위해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라고 밝히며 기존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 정책을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까지 확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 샌드박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정책의 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광고 아이디라는 식별 코드로 만든 뒤 페이스북과 같은 제3자, 즉 서드파티에 판매해 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애드테크 기업들은 맞춤형 광고를 해왔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사고 싶어 하거나 관심 있어 하는 품목에 대한 광고를 하여 광고의 정확성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마 페이스북 이용자시라면 네이버에 검색한 신발이 갑자기 페이스북 상단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변화로 더 이상 사용자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페이스북과 같은 서드파티로 넘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타겟 광고의 효율성이 떨어져 타겟 광고 기업들의 매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애플은 구글보다 앞서 지난 iOS 14.5 업데이트로 ATT 정책을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광고 기술 업체 로템에 따르면 이러한 애플의 ATT 정책 도입으로 2022년 페이스북의 매출은 약 100억 달러가 감소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페이스북 매출의 약 13.2%가 감소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애플 정책의 영향으로 비추어 봤을 때 모바일 OS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정책 변화는 분명 현 디지털 시장 업계에 격변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깃 광고의 하락에 대한 반사 이익은 페이스북과 같은 서드파티가 아닌 퍼스트파티, 즉 OS를 자체 소유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ATT 정책 이후 애플의 서치 에지 점유율이 단 6개월 만에 기존 17%에서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하늘색 부분의 페이스북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페이스북과 같은 서드파티 업체들의 타겟 광고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애플과 구글은 새로운 광고처를 찾으려는 여러 광고주들의 좋은 선택지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사업 매출에 대한 애플의 공식 발표는 없으나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애플은 2021년 기준 30에서 5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하였고 2024년에는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디지털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의 형세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글은 자사의 방침이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고 광고주 개발자들과의 협력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아 이번 정책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 또한 존재합니다. 구글은 광고 업체들의 적응을 위해서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였고 그 2년간 애드테크 기업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게 이에 대한 주된 근거입니다.
이번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광고 분야가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대표 기업인 페이스북의 실적이 말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단순 디지털 광고 업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본질은 바로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디바이스, 현재는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디바이스를 구동시키는 OS를 장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OS는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단 두 개의 진영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아무리 뛰어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두 개의 OS에 종속되어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번 프라이버시 정책뿐만 아니라 인앱 결제 등 OS에 또 다른 정책이 도입된다면 이는 고스란히 어플리케이션 기업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패러다임으로 거론되는 AR, VR 기기에서 OS를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페이스북에게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은 페이스북이 자사의 오큘러스에 사용될 자체 OS 개발을 중단하고 구글의 OS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애플이 자사의 AR 기기에 사용될 리얼리티 OS를 개발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전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스마트폰을 대체할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도 OS, 즉 소프트웨어를 차지하는 기업이 지금과 같은 경제적 혜자를 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페이스북, 메타가 이러한 첩첩산중의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추후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